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이라도 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이 아니라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알고 해답을 드려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근거를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갱신형, 비갱신형의 선택은요, 우리가 보험을 팔 때 보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 복층 설계라고 좀 조합 설계라고 하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해서 결국 보장 금액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이러한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 비갱신형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은 유지가 돼야 된다. 결국 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비갱신형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는요, 당연히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차이가 좀 좁아드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기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갱신형은 만기까지 계속 내야 되는, 끝까지 내야 되는 정기납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비갱신형은 처음에 결정한 기간, 즉 정해진 기간, 뭐 5년 납이면 5년 납, 20년 납이면 20년 납,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변동,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갱신형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변동을 합니다. 자, 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죠. 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물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앞서 말씀드린 상승 기준은 질병 이쪽에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평준식 보험료 납입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내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고 얼마를 내느냐? 요것들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먼저 30세 여성이 일반암 진단금, 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금 1천만 원을 한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갱신형과 제가 비갱신형의 보험료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보험은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은 20년 납입니다. 그리고 1급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이니까 상해급수는 차이가 없겠죠. 보험료에 차이를 주지 않겠죠. 일단 첫째, 초회 보험료는요, 갱신형이 2,560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비갱신형은 14,19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여기서 5.5배나 차이 납니다. 이는 담보마다, 연령마다, 성별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표본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납입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에 가입해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 혜택을 다 본다라면, 이 보험 혜택을 다 본다라면 70년 동안 정말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갱신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 인상. 자, 갱신형은 마지막에 90세 때 마지막 갱신이죠. 근데 실제 정확히 이제 91세 때 갱신이 되는데 14,760원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기준으로 90세 때 보험료를 뽑아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30세인 사람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 보험료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튼 이거는 예측인 거죠. 근데 비갱신형은 14,190원을 딱 20년 동안 내게 되겠죠. 30살에 가입을 하니까 30살에 가입을 하니까 50세까지 20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험료를 정말 다 낸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부분의 데이터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보험료 그냥 30세부터 100세까지 다 갱신형으로 낸다면 현재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총 7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341만 원을 내서 359만 원 비갱신형이 적게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완전히 틀린 데이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요, 물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10,000원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다. 꽃배기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40년 전으로 가면 수십 그릇을 사 먹을 수 있고 40년 후로 가면 짜파게티도 못 사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돈의 가치를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물가를 2.305%를 반영하니까 실제 이 데이터를 뽑았을 때가 2020년입니다. 2020년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 보험을 계리하는데 데이터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가 데이터를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당시 대한민국 19년 동안의 평균 물가가 2.43%였습니다. 즉 평균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2.305%를 대입했을 때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갱신형이 좋습니까? 비갱신형이 좋습니까? 자,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대한민국 평균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거의 동등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당연히 갱신형이 좋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될 기회의 기간이 엄청나게 비갱신형에 비해서 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타면 암보험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20년 후에 암에 걸렸다. 그럼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전체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70년 중에 20년만 내니까 그리고 그때는 보험료가 싸다 보니까 훨씬 적게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건 이제 보험료가 정말 예측한 대로 나오느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데이터는 또 달라지게 되죠. 자, 일단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총보험료는요. 갱신형, 비갱신형 물가를 반영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2.305%의 물가를 반영했을 때 동일하게 나왔다. 그럼 물가를 높이 반영하면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물가가 높다라는 건요. 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돈을 미리 내는 사람이 불리해집니다. 자, 돈을 미리 내는 거.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내고 갱신형은 70년 동안 내니까 비갱신형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79만 원, 약 80만 원가량 갱신형이 보험료를 덜 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럼 반대로 물가가 낮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가 상승이 0.5%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라는 게 뭐 체감 물가도 있고 통계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물가를 낮게 0.5% 잡으면 반대로 물가가 낮은 거는 돈의 가치가 늦게 떨어지니까 결국은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237만 원이나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보험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당시 물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만듭니다. 돈의 가치, 이 변동을 이제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보험을 만들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냅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형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은 높은 체감 물가를 얘기합니다. 아마 장바구니 물가. 지금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는 7%, 8%, 10%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요. 반대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통계 물가를 갖고 얘기하게 되면 물가를 또 낮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갱신형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상승률까지 반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물가 반영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물가만 반영한 거고 세 번째는 손해율을 제가 반영해 봤습니다. 자, 물가는 2.305%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손해율이 한 5% 정도 난다, 매년. 그래서 보험료의 인상하는데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실제 비갱신형이 이제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동일한 거고 갱신형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누가 갖는 겁니까? 예, 소비자가 갖는 거죠. 소비자가 오를 만큼 더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갱신형이 유리해지는 거죠. 저 손해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을까요? 예,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끔 제가 과거에 팔았던 보험들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일정 기간에는 대대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반영되게 되면 갱신형이 불리해지고 비갱신형이 유리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손해율은 이제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겁니다.